주제를 두 개 골라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둘 다 모르는 거. 약간 이걸 골라야 되나 저걸 골라야 되나 약간 뭐를 골라도 망하는 약간. 우리가 시도한 학생 이야기 아니면 컴택생 그래도 너 어쨌든 모르는 거 생각을 같아. 했잖아. 그런 비하인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바보 같잖아. 안녕하세요. 네,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프랑스 학부 델프로부터 살아남기 편의 MC를 맡게 된 프랑스 학부 부회장 신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프랑스어 자격증 델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선배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각각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현재 프랑스어 EU 전공하고 있는 윤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학번 프랑스 응용 원문학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컨셉인 만큼 이렇게 음식을 차려놨는데요. 편하게 드시면서 진행해볼까요? 약간 PPL인가요 이거? 아, 네, 그런가요? 보여야 네, 돼. 가려야 되나요? 이게 원래 와인을 해서 먹으면 좋은데 사방에 음주가 불가능해서 웰치스로 진행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웰치스 과대 광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맛이 약간 이러면서 포도가 씹힌다는 이런 거 광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면 건배 가봅시다. 건배할 때 무슨 말 있지 않았나요? 아무튼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자유롭게 음식부터 드시면서 아 네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 델프에 대해서 모르는 학우님들도 있을 테니까 델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델프라는 공인 시험은 줄임말이긴 한데 디플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로 프랑스 어학으로서의 그런 능력 시험을 일컫는 말입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앙부터 아두, 배앙, 배두, 세앙, 세두로 이제 6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앙이 가장 기초 단계,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 할수록 아두에 도전할 수 있고 배양에 도전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세두 난이도에 도전하는 그런 학습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인어학 능력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영역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델프랑 달프 같은 경우에는 달프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앙 세두를 이제 특별히 일컫는 말로 디플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가 아니고 디플ôme approfondie de langue française로 이제 approfondi라는 뜻은 조금 더 심오한, 심도 깊은 이란 뜻이 있고요. 아앙부터 배두까지의 난이도보다 조금 더 심오한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많이 어려운 그런 난이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6개의 단계 모두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하기는 일단 보통 듣기, 읽기, 쓰기 시험이랑 다른 날짜로 치러지고요. 그만큼 말하기 능력을 조금 더 심오하게 본다는 그런 것도 의미하기도 하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 회화를 보거나 일상에서 나오는 뉴스 아니면 이제 신문에서 조금 이제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말이나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옆집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일상 회화가 나오는 것이 보통 배양 난이도까지로 예를 들 수 있고요. 듣기는 보통 라디오에서 사회 이슈 다루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앞에 이제 난이도, 쉬운 난이도들은 다 그냥 객관식 느낌이냐면 거기서는 이제 설명도 써야 되는 거지. 뉴스가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yes or no가 있으면 그걸 답을 하고 그 근거도 써야 되는 그런 식으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 배두 듣기 같은 경우에는 여행지 중에 갑자기 하나를 골라서 뭐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역사 이러면서 갑자기 듣기가 시작이 돼요. 튀르키예 역사 중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아니면 이제 이 연도는 무슨 일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짧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만 들려주고 뒤에 있는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2번만 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만 들려주는 경우에서 만약에 그 지문 놓쳤다 그러면 한 10점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듣기가 사실 첫 번째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배두 시험에 대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해요. 첫 단추를 잘 끼우라고 해요. 수능도 국어 약간 망치면은 그날 다 망친 맞아 것처럼. 맞아. 근데 그 과락은 아닌가요? 점수 좋은 질문입니다. 점수가 이제 각 영역이 4개인데 그걸 다 합쳐서 100점이니까 각 영역이 25점인데 원래 그냥 50점을 넘으면은 델프 그 자격증을 통과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각 과목당 5점은 넘겨야 예를 들어서 점수가 막 70점 막 이런데
듣기가 갑자기 3점 이러면은 이제 꽈락입니다. 꽈락이어서 시험을 통과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또 그 델프 시험 이틀에 걸쳐서 본다고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듣기랑 읽기, 쓰기를 첫날 보고 말하기를 다음날 보고. 본인이 이제 듣기, 읽기, 쓰기를 좀 못 봤다고 생각하시면 말하기에서 25점을 받도록 노력을 하시면 돼요. 원어민이 돼야죠. 원어민이 돼야죠. 두 분 다 델프는 배 둘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러면 델프를 언제 따셨어요? 아 저는 17년도 3월에 딴 거예요. 어, 고3 때 딴 거라서 저는. 그러면 아두랑 배양도 있으신 거예요? 아 그렇죠. 아도랑 배양 둘 다 있죠. 아도 따고 1년 뒤에 배양 따고 그리고 이제 배도 따고. 원래는 이제 딱 세양도 봐야 되는데 항상 그 마음가짐만 하고 그게 한 4년째 따야지 이러면서 집에 아직도 세양세도 그 책이 아베스 그 책이 있는데 그 중고마켓에 팔아도 될 정도로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진짜 따야지 하면서 스터디도 만들었다가 스터디 한 번만 나고 책 사는 모임으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2019년도 11월에 취득을 했고요. 여기 학부 학년으로 치면 이제 2학년이 딱 중강도 2를 들으면서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세 개 다 보셨으니까 세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두랑 배양 배두. 확실한 건 일단 난이도 차이가 예를 들어 1 정도가 늘어난다. 그럼 배양에서 배두도 1단계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 개념이 아니어서 그 막 아두에서 배양이 1단계 넘어가면 배양에서 배두는 막 1.5단계, 2단계 올라가고 배두에서 세양은 이제 3단계 올라가고 그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두에서 배양까지는 얼마 안 걸리는데 기간이 배양에서 배두 따려면 막 1년 필요하고 배두에서 세양 따려면 좀 4년 플러스 알파로 필요하고 약간 그럼 약간 자기가 델프 봤을 때 제일 생각나는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친구 한 명이 이제 굉장히 불을 잘하는 애였는데 그 말하기 날 갑자기 지각을 했는지 뭔지 못 들어가서 알리앙스 프랑세스를 못 들어가게 해줘서 늦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꽈락을 한 경우였는데 점수가 나왔는데 이제 열심히 시험 4개 과목 다 보내보다 월등히 점수가 높아서 약간 이게 맞나? 근데 그 친구는 50몇 점 받아서 아두를 통과했는데 이 친구는 점수가 막 60 후반대 막 이런데? 근데 얘는 떨어져 있고 그래서 막 얘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겠다 이러면서 배양 딱 시험 준비하는데 그 배양도 또 늦어가지고 결국에는 불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 자격증이 결국은 하나도 없었는데 진짜? 지금까지? 와.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되는 친구지만 아두를 시험을 다 같이 봤는데 고등학교 애들이랑 어떤 애 점수 딱 공개했는데 한 명씩 공개하잖아요. 네. 어떤 애 딱 50점인 거예요. 50.00. 그들끼리 막 이 정도면은 불쌍해서 올려준 거 아니야? 친구가 막 앞에서 70점 넘게 막 받았다고 자랑하는 친구 앞에서 어차피 너랑 나랑 똑같다고. 어차피 학교도 합격은 똑같이 합격이니까. 그 옆에 이제 60몇 점 받고 그 떨어진 애 이제 옆에 친구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긴 하죠. 아 그리고 또 말하기는 그게 있어요. 그 딱 들어갔는데 시험 감독관이 원어민이다. 그럼 일단 점수는 후하게 줘요. 왜냐면 우리 언어를 다른 나라 애가 배우는 거니까 점수 좀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딱 들어갔는데 딱 한국인이다. 그럼 일단 확실히 더 잘해야겠죠. 감독관 약간 운도 타고 나는구나 해서 배 둘을 딱 들어갔는데 아까 말했죠 2명이라고. 두 분 다 한국인 딱 여자분이 절 노려보는데 큰일 났다. 그 학원 친구도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었던 건데 마지막으로 델프를 준비하시는 프랑스 학부 학생들의 응원의 한마디. 듣기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가 진짜 좋아요. RFI라고 거기에 이제 퍼세 파실이라고 쉬운 프랑스어로 이제 하는 라디오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하루에 10분 정도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매일 올라오고 조금 다른 메뉴 같은 거 보면 이제 니보 배두라고 딱 배두 난이도로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르몽드나 르피게로 같은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 것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가끔씩 이제 자막을 달아주시는 그 영상들도 있어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 들린다 라고만 보고 내가 듣는 게 이 단어가 맞나 정도로만 확인을 하면 듣기는 되게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로 최대한 많이 접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읽기 같은 경우도 뉴스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뉴스 기사 조금씩 분석하면서 이 단어는 알고 이 단어는 모르고만 알아도 독해 능력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한마디로 그냥 프랑스어를 눈에 익히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눈에 익히고 귀에 익히고 말하기는 어느 주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주제를 봤을 때 이것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의견을 둘 다 적는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뭐 꽁주개동 많이 헷갈리면
아예 노트를 만들어서 저는 적어놓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배드 준비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 불어 공부도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영어 공부하듯이 똑같아요. 일단 단어 이런 건 뭐 사실 기본이고 그쵸. 뭐 읽기나 듣기 이런 건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신문 보고 라디오 보고 하면 되는데 말하기 쓰기가 가장 문제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많이 안 하는 분야니까 프랑스어에서 쉐도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약간 다른 섀도우 복싱 말고 쉐도잉이라고 이제 유명인 인터뷰나 그런 거를 보고 따라한다거나 왜냐면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불어랑 실용적으로 저희가 쓰는 문장이랑 다르니까 영어도 사실 뭐 교과서적으로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거 그쵸. 외국에서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쓰는 문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따라 해보고 얘는 뭐 아까 좀 주제가 많으니까 주제에 따라서 찬반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실 막 엄청난 공부량을 할 거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서 맞아. 저희가 토론을 할 때 한국말로도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막 그쪽이 말한 의견에 동의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든가 그런 흔히 쓰이는 구문 같은 거를 찾아봐서 정리해놓고 그걸 외운다든가 그러면 사실 단어만 외우고 하면 어떤 토론이든 사실 할 수 있어서 그렇죠. 그 문장들만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그냥 말하면 되니까 뭐 쓰기 같은 경우도 막 편지를 쓴다거나 논문을 쓴다거나 항상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외워둔다면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근데 따긴 따야 될 것 같다 하면 그런 방법이 더 괜찮지 않을까. 한 마디 덧붙이면 유튜브에 이제 포디시오 노할 니보 배두라고 딱 치면 대구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뭐 서울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강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팁이 있어요. 말하기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한 종이 한 장을 줘요. 커닝 페이퍼처럼 이제 그 한 장을 보고 말하기 시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동안 그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뭐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의견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딴딴딴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조를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구조를 보여주는 이제 유튜브 강의가 있는데 푸흐 찬성, 그 다음에 꽁트 반대라고 하고 그리고 근거 1, 2, 근거 1, 2 해서 단어를 최소 3개씩만 적어도 나중에 이제 고사장에 들어가서 흐름대로 얘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거 근거 1, 근거 2를 들어서 찬성을 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제 생각에는 반대인데 그 이유는 근거 1, 근거 2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그 질문에 대한 예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5월에도 델프 보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선배님들 팁들 잘 보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윤태학 선배님이랑 김성민 선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